오늘까지 너무 힘들었다.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자분들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 이 책이 뭐냐고요? 이 책은 제가 청이 오고부터 쓴 일기예요. 벌써 8년이나 됐네. 네? 제가 어떻게 청까지 오게 됐는지 얘기 안 했었나요? 내 정신 좀 봐. 제가 아직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 조희연이에요. 오늘은 잠들기 전까지 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치료통인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사람을 통해 천연두를 치료한다는 뜻을 가진 이 책은 인두법 연구 기록을 담고 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천연두가 엄청 무서운 역병이었어요. 천연두를 치료한다 보다는 천연두를 피해 살아남는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죠. 그런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두법이에요. 천연두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방법을 딱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걸린 사람에게서 병을 가지고 와서 건강한 사람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천연두에 걸린 사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있었는데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옷을 입거나 고름딱지를 갈아 넣은 물에 솜을 적셔서 코에 넣는 방법을 쓰면서까지 굳이 역병을 자기 몸 안에 집어넣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인두법 연구가 꾸준히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두법 연구를 꿋꿋이 했던 그 대단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인두법 연구를 처음 연구한 사람은 바로 안석윤 선생님이에요. 안 선생님은 인두법이 꼭 조선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안 선생님은 일찍부터 서학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안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죠. 서학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직 성리학만 고집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와 안 선생님은 어렸을 적 말에서 소문난 중마고우 사이였는데 점점 서로의 사상이 달라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상의 한마디 없이 저를 후궁에 앉히려고까지 할 정도로 엄청 권력에 집착하는 분이셨어요.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천연두로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아버지가 전부였는데 그런 아버지의 집착이 절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시장에서 용복이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게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제가 글을 잘 가르쳐준 덕분에 용복이는 시장에서 제일 빠른 소식통이 되었다죠. 그렇게 매일매일 시장에 가고 화방에 가며 똑같은 하루가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서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 이 병 때문에 온몸이 불덩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후궁에 앉혀야 했기 때문에 제 얼굴에 곰보 자국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셨죠. 환영바닥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약재는커녕 방법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저작거리에서 아니 글쎄 무엇이든 해결해준다는 맹인점술가 허창이 한양에 왔다고? 맹인점술가 허창에 대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곧장 허창 선생 집으로 향했어요. 병을 막기에 급급한 세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예방할 시기가 와야 할 것이네. 허창 선생 집에 도착했는데 신기한 물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미래를 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말씀도 줄줄 하셨어요. 안 선생을 찾아가면 해결될 문제야. 그러곤 안 선생을 찾아가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땐 방법이 없었기에 안 선생 집으로 향했어요. 걔 아무도 없느냐? 안 선생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안 선생님 집까지 가느라 모든 힘을 다 쓴 나머지 땀을 뻘뻘 흘렸고 옆에 있는 주막에서 잠깐 쉬기로 했죠. 주막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열을 내려주는 치자차네. 열이 심한 것 같은데 마셔보시게. 그러곤 제게 차를 건네주셨고 한 입 마신 그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아까 제게 차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안 선생님이었어요. 안 선생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천연두에 걸렸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안 선생님 댁에서 지내면서 천연두 치료를 받게 됐어요. 딱 천연두가 나을 때까지만 일세. 살려내지 못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네. 아버지는 처음엔 안 선생님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며 어찌나 펄쩍 뛰시던지. 그치만 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지식과 한양바닥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상태 좋은 약재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을 푸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천연두도 예방할 수 있다는 안 선생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심지어 두 분이 약재를 구하러 뒷산에도 같이 가셨다니까요. 뒷산에서 산 넘고 물 건너 호랑이 굴도 건너서 약재를 구해오셨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 그렇게 안 선생님과 아버지는 인두법 연구를 본격적으로 함께하기로 하셨죠. 인두법 중에서도 특히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람 몸에 직접 천연두 구름을 찔러 넣는 침두법 연구에 돌입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두 분은 연구에 몰두하셨죠. 당시 진산에서는 윤지충이 부모의 신주를 태우고 천주식 제사를 지내는 진산 사건이 벌어지면서 천주교 바람이 불었어요. 안 선생님도 그런 윤지충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부모의 신주를 태우셨고 나라에선 폐륜을 저지른 그들을 살려둘 수 없었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안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안 선생님이 하던 인두법 연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보던 것과 직접 하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처음엔 완전 실수투성이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두법 연구 대상을 모으는 게 제일 큰 문제였죠. 하지만 아버지 곁엔 저도 있고 제 제자 용복이도 있잖아요. 용복이는 시장에서 제일 가는 마당바답게 시장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왔어요. 시장 사람들도 물론 처음엔 다 두려웠겠죠. 그 인두법인가 침두법인가? 그거면 다시 우리 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거요? 하지만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천연두로 황폐해진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마음을 다잡았죠. 고기 장수는 질 좋은 고기를 가져오고 주모는 그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대장장이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자명종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시장 사람들 덕분에 침두법 연구는 순조로웠어요.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제 몸에 난 천연두 고름을 묻힌 침을 맞았어요. 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경과를 기록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명종 알람이 울리며 일상을 보내다가도 시간 맞춰서 저희 집에 모였고 아버지와 저 그리고 용복이는 사람들의 증상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모두의 노력 덕분에 침두법도 점점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의 고열을 앓다가 나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연두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며 정말 기뻐했어요. 아버지는 모두의 노력이 담긴 이 침두법을 후대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용복이에게 책을 쓰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고 용복이는 치두통인으로 이름 지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희가 인두법 연구를 했다는 사실이 여기저기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도 인두법이 후대에 알려지길 원한다면서 치두통인이 완성되면 꼭 알려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소문은 평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그냥 방치해서 태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던 박강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이상한 의술로 백성들에게 천연두를 퍼뜨리고 다닌다던 죄를 밝혀내겠다. 박강제는 갑자기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고 모든 걸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저와 용복이에게 미완성된 치두통인을 쥐어주시면서 집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박강제 앞을 막아섰어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난 후 저희가 도망간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오겠다며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박강제 일당에게 붙잡히셨고 끝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렇게 저와 용복이는 박강제 일당을 피해 청까지 오게 됐어요. 청에 도착해서는 나중에 조선에서 만날 걸 약속하고 흩어져서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이 작은 마을 의원에 오게 됐어요. 의학을 배우는 일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도 즐겁고 뿌듯하더라고요. 지금까지가 8년 전 조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치두통인이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치두통인은 천연두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비록 몇 장뿐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꼭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희연이가 들려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코로나처럼 무서운 역병은 언제나 인류를 따라오는 암울한 그림자입니다. 천연두는 백신도 약도 없던 조선시대에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었는데요. 조선의 천연두 예방법을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인 정약용. 정약용에게 천연두 예방법에 대한 관심을 심어준 건 몇 장뿐인 미완성의 서책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 서책을 어디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영화 손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님에서 치두통인이라는 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도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함께 참고 도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준비되지 않은 낯선 손님은 앞으로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팀 4명은 모두 역사학과 재학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역사적 지식이나 사료를 찾고 분석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었으나 사료를 컨텐츠화하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 능력을 키우고자 본 공모전에 참여하였고 스토리 테마파크 내의 사료들을 활용해 컨텐츠로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운 내용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화 손님을 내년 12월까지 시나리오화해서 더 멋진 작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아니 근데 진짜 왜 팀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이상 영화 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